과거 일제감정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던 사원의 부지였던 곳. 유재석, 장동건, 전지현 등 수많은 탑스타들이 선택한 웨딩홀인 영빈관을 보유한 호텔. 노후된 외관과 시설에도 세계적인 명사들이 머무는 곳.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신라호텔을 운영하는 회사,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휴가철에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외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거리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캉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식음료 부문 자칭, 타칭, 탑클래스로 여겨지는 신라호텔에서의 호캉스는 어떠신가요? 짧게나마 신라호텔을 체험하러 출발해볼까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0년대 말, 우리나라의 대다수 호텔들은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호텔 운영 노하우가 없다 보니 매번 적자를 면치 못하자 박정희 정부는 관광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던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들을 기업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군이나 유엔군의 위락시설로 지어졌다가 SK, 과거의 성경이 불화받은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요. 호텔신라는 영빈관을 낙찰받게 됩니다. 영빈관은 일제감정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사찰인 방문사를 해방 이후에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국빈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 건물인데요. 이 영빈관 역시 수지에 맞지 않아 민간에 팔게 됐는데 1973년 영빈관과 주변 임야 토지를 삼성그룹 산하의 독립법인 주 임피리얼에서 낙찰받게 됩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은 한국의 얼굴로 내세울 만한 호텔, 초인류 호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기공식과 비슷한 시기에 상호를 호텔신라로 개칭하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방문 시 자주 찾았던 오크라 호텔과 제휴를 맺은 뒤 전반적인 호텔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1979년 3월 8일 마침내 호텔 정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호텔신라는 신라호텔을 개관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와 불황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호텔은 언감생심이었고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대한민국은 관광지로도 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업무상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소수의 외국인들만 이용하다 보니 호텔 운영이 잘 될 수가 없었죠. 이마저도 다른 고급 호텔과 경쟁하다 보니 최고의 식음료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죠. 노력한 결과는 금방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외국인과 기빈이 묵을 기회가 많아졌고 국내 여러 호텔들, 특히 신라호텔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쯤 특수성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긴 고급 호텔들이 올림픽이 끝난 후 가격 경쟁이 심해지며 호텔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호텔은 모기업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란 평을 받게 됩니다. 1990년 문을 연 제주 신라호텔은 아직까지 성업 중이고 91년에는 호텔 업계 최초로 호텔신라가 상장까지 성공하죠. 현재 대표인 이부진 대표 취임 후엔 신라호텔이 젊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최고급 호텔이라 평가받는 뉴욕 포시즌스 호텔을 디자인한 피터 리미디오스와 함께 객실과 로비, 수영장 등을 전부 리모델링하며 오래된 이미지를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로 인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2019년 2월 발표에서 전 세계 210개 호텔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5스타 등급을 받게 됩니다. 호텔신라는 호텔 내 서비스와 식음료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이점에 있는 모든 식음업장의 평이 각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즉, 국내 최고 수준의 요리들을 모두 신라호텔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호텔에서 운영하는 더 파크뷰는 서울 3대 뷔페라는 평가도 있으며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가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떨친 망고빙수 역시 신라호텔의 작품이죠.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은 전부 호텔 레저 부문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호텔 신라 매출의 대부분은 호텔 레저 부문이 아닌 TR 부문에서 나옵니다. TR 부문은 신라 면세점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1986년 서울 신라 호텔 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신라 면세점은 현재는 대한민국 3대 면세점 중의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비유통업체라는 핸디캡 속에서도 다른 면세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호텔 신라의 전반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80% 이상이 TR 부문에서 나올 정도로 면세점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얼마 전 엔데믹이 선언되고 관광산업이 다시 떠오른 만큼 신라 면세점의 매출에 따라 호텔 신라의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신라는 현재도 수많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여러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 호텔 사업인 신라스테이 역시 빠르게 호텔 수를 늘려가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점, 서부산점 등을 오픈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호텔 컨디션 역시 신라호텔과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이점으로 대기업 호텔 브랜드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2021년 사명을 신라 H&M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호텔 신라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베트남 다낭에 1호점을 열고 호텔 신라의 세계 진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또한 서울 신라 호텔 앞부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 건축 공사를 계획하는데요. 야심차게 시작하였으나 2019년 말 터진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올해 중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견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면세점과의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로 잃어버린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지금, 과연 앞으로의 호텔 신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로 평가받는 신라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신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휴가 시즌인데요. 이번 휴가를 기점으로 호텔 신라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궁금하네요. 공격적인 투자로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큰 리스크로 작용되지만 투자의 성과가 좋다면 좋은 주가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상 기업 속에서였습니다. 다음 기업 소개 때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